이야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아직도 멀었느냐? 이 집안 식솔들이 내년의 게으름 때문에 아침부터 배를 골아야 하겠느냐? 아닙니다, 어머님. 곧 다 되어갑니다. 국수만 한번 끓어오르면. 쯧쯧, 이게 맛이냐? 맹물이지. 이러니 내 친정의 가세가 그 모양이었던 게다. 근본이 없으니 음식 맛도 깊이가 없지. 소금을 더 치거라. 예? 허나 어머님, 제 입에는 간이 딱 맞는 듯하여. 여기서 소금을 더 넣으면 짤 듯합니다. 네 입? 내년에 천하녀가 뭘 한다고 감히 이 집안 음식에 토를 달아. 쉬는 대로 치지 않고 무얼 하느냐? 다미는 속으로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리고는 굵은 소금을 한 줌 더 집어넣었습니다. 맑았던 국물이 순식간에 짜디짠 소금물로 변해가는 것을 보며 다미의 마음도 시커멓게 타들어갔죠. 잠시 후 온 식구가 모인 아침 밥상, 기어이 사달이 나고야 말았습니다. 윤씨 부인이 숟가락을 상에 내리쳤습니다. 그 소리에 다미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죠. 이게 대체 무슨 맛이냐? 소금 소태도 이런. 소금 소태는 없다. 짜다. 이걸 먹고 사람이 죽지 않으면 다행이겠구나. 이리 와, 무릎 꿇지 못할까? 네가 겨이 이 집안의 대를 끊으려고 독을 탄 것이냐? 어머님, 죽을 죄를 지었나이다. 바로 그 순간 묵묵히 밥만 먹던 남편 경준이 무언가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그만하시죠. 아침에 국 간을 보신 것은 어머님이시지 않습니까? 다미의 잘못이... 네가 뭘 안다고 나서느냐? 사내 대장부 아녀자들 부엌일에 감나라 배나라 하는 것이 아니다. 어미의 가르침에 토를 다는 것이냐? 어미보다 아내가 더 중하더냐? 넌 그리 나일 거라. 남편 경준, 아내가 당하는 참혹한 꼴을 참아보지 못하고 주먹만 꽉 쥔 채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그 무력함에 다미의 가슴은 2번 무너졌습니다. 여봐라, 전현에게 남은 국솥을 전부 가져다 주어라. 내년이 만든 독이니 내년이 전부 마시고 그 혀를 씻어내거라. 대체 이 서슬퍼런 시어머니는 누구고 저 가련한 며느리는 또 누구일까요? 때는 바야흐로 18세기 조선. 이야기는 대대로 그 이름이 높았던 안동 최씨 종갓집을 무대로 펼쳐집니다. 이 집의 안주인은 일찍 과부가 되어 홀로 가문을 지켜온 여장부 파평 윤씨 부인이었습니다. 성질이 어찌나 깐깐하고 드센지 나는 새도 그 집 지붕 위에서는 알개짓 소리를 죽였다고 합니다. 그런 시어머니 밑으로 가난하지만 하늘이 내린 혀를 가졌다는 며느리 다미가 하나뿐인 아들 경준의 아내가 되어 들어온 것이죠. 자, 여기에 집안의 한량인 시삼촌 대봉까지 바람 잘 날 없는 이 집에서 우리 다미는 과연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며칠 뒤 행랑채에 사는 어린 친모의 아이, 밤새 불덩이 같은 열에 시달리며 배를 쥐고 뒹굴고 있었습니다. 아이 엄마의 애끄는 울음소리에 온 집안이 뒤숭숭했죠. 뒤늦게 소란을 듣고 나온 윤씨 부인, 그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별것도 아닌 걸로 한밤중에 온 집안을 뒤숭숭하게 만들어? 디산 찬물이나 한 사발 떠먹이면 될 것을 유나는. 마님, 제발. 아이가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있습니다. 의원이라도. 시끄럽다. 천한 것의 목숨이 어디 귀하다고. 이 야심한 밤에 의원을 부른단 말이냐? 내일 아침까지 살아있으면 그때 생각해보겠다. 어서 불 끄고 잠이나 자거라. 매몰차게 돌아선 시어머니의 뒷모습. 다미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께 어깨너머로 배웠던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아이의 증세가 급체와 똑같다. 단번에 알아챘죠. 그녀는 마치 도둑고양이처럼 살금살금 뒤뜰로 향했습니다. 다미는 장독대어 품이 진 곳, 지천으로 널린 질경이 잎을 뜯어다 깨끗이 씻었습니다. 그리고는 무심조심 절구에 찧어 그 즙을 냈죠. 그리고는 아이 엄마에게 몰래 건네주었습니다. 아주머니, 이걸 아이에게 조금만 먹여보세요. 열을 내리고 속을 편안하게 해줄 겁니다. 세아씨,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밤새 죽을 듯 앓던 아이가 언제 그랬냐는 듯 멀쩡하게 일어나 마당을 뛰어다니는 것이었습니다. 아이 엄마는 너무나 고마운 마음에 윤씨 부인이 아침 산책을 하는 길목에서 넙죽 큰절을 올렸습니다.
마님 덕분에 제 아이가 살았습니다. 어젯밤 세아 씨께서 주신 풀뿌리즙을 먹고 거기까지였습니다. 세아 씨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윤 씨 부인의 얼굴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굳어버렸습니다. 당장 다미를 대청마루로 끌고 오라 명했습니다. 내 인연, 내가 기어코 이 집안의 기강을 바로 세워야겠다. 네가 무엇인데 감히 의원 행세를 하며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 장난을 친단 말이냐. 어머님, 장난이 아니오라. 그것은 어릴 적 배운 얕은 지식으로. 닥치거라. 검증도 안 된 미천한 풀뿌리를 다려 사람을 홀려? 네가 가진 그같자는 지식으로 이 어미를 능멸하고 집안의 법도를 어지럽히려다. 아주 발칙하기가 하늘을 찌르는구나. 어머니 제발. 다미가 사람을 살리지 않았습니까? 어찌 그것이 죄가 된단 말입니까? 시끄럽다. 내 허락도 없이 행한 모든 것은 죄다. 부엌에서도 내쫓긴 주제에 이제는 약초까지 아는 척하며 이 집안의 안주인 행세를 하려들어? 저 아이는 내 앞에서 아내를 감싸는 너를 믿고 저리 발칙하게 구는 것이다. 다미가 아이를 살린 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인 자신의 명을 어기고 자신도 모르는 지혜를 드러내 권위를 무너뜨렸다는 것. 그것이 윤 씨 부인이 분노한 진짜 이유였죠. 여봐라! 전현이 잠드는 안채의 아랫목방을 당장 빼거라. 앞으로 전현은 저 뒤뜰의 낡은 광에서 기거하며 내 눈에 띄지 않도록 근신토록 하여라. 음식을 잘못 만들었을 때보다 더 가혹한 벌이었습니다. 따뜻한 아랫목은커녕 외풍이 그대로 들어오는 냉골 같은 광. 그곳은 사람이 기거할 곳이 아니었죠. 다미는 그날부로 낡은 광에 내버려졌습니다. 자신의 지혜가 사람을 살린 선한 마음이 도리어 자신을 더 깊은 나락으로 밀어넣고 만 것입니다. 안채 아랫목을 빼앗기고 차디찬 광으로 내쫓긴 다미. 윤 씨 부인은 다미가 그곳에서 서름을 곱씹다 절망하며 스스로 꺾이기를 바랐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가 한 가지 몰랐던 것이 있었으니 다미에게는 버려진 공간조차도 희망의 부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었죠. 그리고 그곳엔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다미는 낮 동안 온갖 굳은 일을 하면서도 눈을 반짝였습니다. 윤 씨 부인이 버리라 명한 시든 채소 잎사귀, 장을 담그고 남은 콩비지, 생선 대가리. 남들이 보기엔 그저 쓰레기일 뿐이지만 다미의 눈에는 귀한 식재료였죠. 밤이 깊어 모두가 잠들면 다미는 그 버려진 것들로 자신만의 비밀 만찬을 차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술에 거나하게 취해 비틀거리던 시삼촌 대봉이 흥흥거리며 냄새의 근원지를 찾아 헤매다가 낡은 광문 앞에 멈춰섰습니다. 이놈의 코가 아주 개코르구나. 이 야심한 밤에 어디서 이런 구수한 냄새가? 아니 이게 무슨 냄새야? 굶주린 귀신이라도 붙었나? 아, 시삼촌, 이게 아니오라. 저는 그저. 다미는 금방이라도 시어머니에게 들킬까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해봉은 다미를 다그치기는커녕 다짜고짜 다미가 끓인 국을 한 숟갈 빼서 맛보는 것이었습니다. 이 맛은 세상에나. 이건 돌아가신 내 어머님께서 끓여주시던 그 시래기국 맛이 아니냐? 아가, 네가 어찌 이 맛을? 저는 그저 버리신 국물에 물을 좀 더 넣고. 됐다, 말 마라. 이 일은 이 시삼촌이랑 너랑 하늘이랑 땅만 아는 게다. 알겠느냐? 예, 시삼촌. 그나저나 이 맛있는 걸 혼자만 먹는 건 의리가 아니지. 다음엔 이 늙은 시삼촌 술 안주도 하나 부탁하마. 그날 이후 대봉은 다미의 든든한 공범이자 지원군이 되어주었습니다. 사실 대봉에게도 사연이 있었습니다. 한때는 총망받는 과거 급제자였으나 권력 다툼에 휘말려 벼슬길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온 것이죠. 형이 일찍 세상을 떠나자 형수인 윤 씨 부인이 혼자 집안을 지키는 모습을 보며 차마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술과 시를 벗삼아 이 집에 머물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한량 같았지만 대봉의 혀는 담이 못지않게 예민했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그 깊은 맛을 형수의 음식에서는 결코 느낄 수 없었죠. 그래서 다미의 음식을 처음 맛봤을 때 마치 돌아가신 어머니를 다시 만난 듯한 감격을 느꼈던 것입니다.
다음 날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죠. 대봉이 광 앞을 지나가다 실수로 꿩 한 마리를 떨어뜨리고 가질 않나. 에잉, 쯔쯔. 술이 웬수지 웬수야. 친구놈이 준 귀한 꿩을 어디다 흘렸는지 해라. 모르겠다. 찾기도 귀찮다. 또 다른 날은 버섯이든 망태기를 깜빡 잊고 두고 가기도 했습니다. 대봉은 그런 식으로 다미가 더 좋은 재료로 솜씨를 잃지 않도록 도왔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어김없이 광을 찾아와 다미가 만들어준 맛있는 술안주에 세상 시름을 잊곤 했죠. 아, 이 맛이야. 이 맛. 형수님의 음식은 격식은 높으나 정이 없어. 하지만 내 음식은 마치 돌아가신 어머님의 손길이 느껴지는 듯하구나. 시삼촌, 과찬이십니다. 저는 그저 버려진 것들로. 버려진 것이라니. 신정한 요리꾼은 재료의 귀천을 가리지 않는 법이야. 네? 어머니께서 너를 참 잘 가르치셨구나. 대봉의 말에 다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친정 어머니 생각이 난 것이죠. 한편 남편 경주는 그 둘만의 비밀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다미가 홀로 잠들어 있을 때였습니다. 광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더니 남편 경준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곤히 잠든 아내의 얼굴을 한참이나 안쓰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사실 경준이 다미를 처음 본 것은 혼례를 치르기 전 우연한 기회였습니다. 그날 경준은 서당 공부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죠. 시냇가를 지나다 한 처자가 물가에 앉아 무언가를 손질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바로 다미였죠. 아가씨, 그건 무엇을 하시는 것입니까? 아, 깜짝이야. 이건 미나리를 다듬고 있습니다. 물가에서 바로 씻으면 훨씬 싱싱하거든요. 음식 솜씨가 좋으신가 보군요. 어머니께 배운 게 전부지만 음식은 정성이라고 하셨어요. 좋은 재료를 아끼는 마음, 먹는 이를 생각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고요. 그때 다미가 환하게 웃던 모습. 경주는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혼처를 정할 때 가난한 집안이라는 어머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다미를 택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혼례 후 어머니의 가혹한 대접을 받는 아내를 보며 경주는 자신의 나약함을 원망했습니다. 다시 현재 조용한 광 안에 경주는 자신이 아끼던 작은 서환, 책상을 방 한쪽에 조용히 놓아주었습니다. 부디 상해서라도 편히 먹거라. 미안하다. 미안하다 부인. 내가 더 강했더라면은 네가 이런 고생을 하지 않았을 텐데. 저 시냇가에서 환하게 웃던 내 모습 다시 보고 싶구나. 차마 어머니의 눈을 피해 아내의 광에 대놓고 드나들 용기는 없었지만 밤마다 아내가 추울까봐 땔감을 가져다 놓기도 하고 밥이라도 편히 먹으라며 작은 상을 몰래 놓아주기도 했죠. 그렇게 광 속에서 혹독한 겨울이 가고 시린 뼈를 녹여줄 봄이 왔지만 그녀의 서름은 녹지 않았습니다. 찌는 듯한 여름 땡볕 아래서도 그녀의 눈물은 마를 날이 없었죠. 계절이 2번, 3번 바뀌는 동안 다미는 잊힌 사람처럼 광에 갇혀 지냈습니다. 남편이 몰래 가져다주는 작은 위로와 시삼촌이 건네는 술 한 잔을 벗삼아 그 길고 긴 시간을 묵묵히 버텨냈습니다. 세월이 잊은 듯 조용하던 종갓집에 마침내 거센 바람이 불어닥친 것은 모든 것이 익어가는 결실의 계절, 바로 가을이었습니다. 닫혀있던 종갓집의 대문이 활짝 열리며 말을 탄 관아의 나장이 들이닥쳤습니다. 어명을 받들라. 성상께서 민정을 살피고자 이 고을에 행차하실 것이다. 행차하시는 동안 드실 수라상의 찬 일부를 대대로 그 손맛을 인정받아온 안동 최씨 종가에서 책임지고 올리도록 하라. 수라상이라는 말. 마당 구석에서 빗자루질을 하던 다미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대청마루에 앉아있던 윤씨 부인의 얼굴에는 희열과 자부심이 가득 찼지요. 평생을 지켜온 자신의 모든 것을 나라 전체에 증명할 기회가 온 것이었습니다. 아버님 들으셨습니까? 드디어 우리 가문의 진가를 임금님 앞에 선보일 때가 왔습니다. 이 윤씨, 이 집안의 시집아 평생을 바쳐 지켜온 것이 바로 이 손맛입니다. 제 모든 것을 걸고 천하제일의 진미를 성상께 올릴 것이옵니다. 윤씨 부인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이글이글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만만하게 장독대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가문의 심장이자 자존심인 300년 묵은 시간장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꺼내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시간장이라는 것이 한번 담그면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해마다 새로 담근 핵간장, 즉 덧장을 부어주며 그 맛을 이어가야 하는 법. 윤씨 부인의 시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집 장맛의 비밀은 덧장을 할 때 토복령을 조금 다려 넣는 것이다. 하지만 나이가 들며 혀가 둔해진 윤씨 부인은 자신의 미각을 맹신한 나머지 최근 몇 년간 그 과정을 소홀히 했던 것이지요. 서서히 죽어가던 간장의 맛을 그녀의 둔한 혀는 알아채지 못했던 겁니다. 아닐게. 날이 흐려서 그런 게지. 애써 불안감을 누르며 윤씨 부인은 작은 종지에 간장을 떠냈습니다. 하지만 그 빛깔부터가 달랐습니다. 맑고 깊은 검은빛이 아니라 무언가 탁하고 생기를 잃은 색이었죠. 떨리는 손으로 간장을 맛본 그 순간 윤씨 부인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습니다. 가문의 심장이 300년의 역사가 자신의 손 안에서 죽어버린 것입니다. 윤씨 부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깨진 종지 조각처럼 300년 종가의 명예도 산산조각 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장독대 앞에 망연자실 주저앉은 윤씨 부인의 등 뒤로 온 집안은 그야말로 초상집 분위기였죠. 임금님 행차는 코앞인데 음식의 근본인 간장이 죽어버렸으니 이제 남은 것은 가문의 몰락뿐이었습니다. 배청마루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연로하신 큰어르신은 굳은 얼굴로 말이 없으셨고 윤씨 부인은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죠. 남편 경주는 안절부절 못하며 발만 동동 구를 뿐이었습니다. 끝이다. 이제 다 끝이야. 내 손으로 300년 역사를 끝장냈어. 어머님, 정신 차리십시오. 지금이라도 다른 방도를... 다른 방도? 무슨 방도가 있단 말이냐? 당장 내일 모레가 행차날이다. 하늘이 무너지지 않고서야 무슨 수로 죽은 간장을 살려낸단 말이더냐?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동안 구석에서 술병만 기울이는 척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던 시삼촌 대봉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했습니다. 형수님, 도련님은 지금 술주정할 때입니까? 술주정이 아닙니다. 이 집안을, 저 썩어가는 장맛을 살릴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대봉은 모든 식구들이 모인 앞에서 저 뒤뜰의 낡은 광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저 아이 담입니다. 저 아이의 혀는 하늘이 내린 혀입니다. 죽은 맛도 살려낼 줄 아는 아이라고요. 미쳤어? 저 미천한 것의 혀를 어찌 믿고 가문의 명운을 맡긴다므려. 부엌에서도 내쫓긴 저 아이가 뭘 안다고. 형수님이 내쫓았으니 부엌에 못 들어왔던 것이지? 저 아이의 혀가 죽었습니까? 그럼 이대로 다 같이 망하는 꼴을 보시렵니까? 윤씨 부인이 길길이 날뛰는 바로 그 순간 평생 어머니의 그늘 아래서 숨도 제대로 못 쉬던 아들 경준이 어머니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어머님, 제발 삼촌 말씀이 맞습니다.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지 않사옵니까? 제가 제 아이를 믿습니다. 담이라면 분명 해낼 것입니다. 경준아, 너까지 지금 이 어미를 거역하는 것이냐? 거역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문을 살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머님의 자존심이 가문의 명예보다 중하단 말씀이십니까? 아들의 간절한 눈빛과 절박한 외침. 윤씨 부인은 결국 망연자실한 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렇게 담이는 남편과 시삼촌의 믿음 속에서 처음으로 집안의 모든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문제의 장독대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온 식구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담이는 작은 종지에 담긴 시간장을 두 손으로 공손히 받들었습니다. 눈을 감고 숨을 고른 뒤 아주 조금 맛을 보았죠. 담이는 혀끝에 닿는 그 맛에 온 정신을 집중했습니다. 한참을 미동도 않던 담이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300년의 깊은 맛 뒤에 최근 몇 년간 더해진 쓴맛이 남아 있습니다. 해마다 하시는 덧장에서 흙 속의 진주라 불리는 토복령이 빠졌습니다. 그 순간 윤씨 부인의 어깨가 크게 움찔했습니다. 자신의 오만함이 불러온 재앙의 원인을 천대하던 며느리의 혀가 정확히 짚어낸 것입니다. 하오나,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토복령을 구하여 정성껏 달인 뒤 이틀 밤낮을 재우면 간장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토복령이라 내가 안다. 북쪽 깊은 산 계곡에 자생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지금 당장 다녀오겠소. 그날부터 다미는 밤낮으로 장독대를 지켰습니다. 태봉이 산을 헤매며 구해온 토복령. 다미는 그것을 정성껏 손질하여 은은한 불에 오래도록 달였습니다. 어머니께 배운 그대로 하나하나 정성을 다해서 말이죠. 어머님, 딸이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집안에 300년 역사가 제 손끝에 날려졌으니 부디 하늘에서 도와주소서. 그렇게 이틀 밤낮을 꼬박 지새우며 토복령을 달인 물을 조금씩 아주 부금씩 간장에 더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죽어가던 간장이 조금씩 생기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탁했던 색이 점점 맑아지고 깊은 향이 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흘째 되는 날 새벽, 다 되었습니다. 온 식구가 모여 그 간장을 맛보았습니다. 이것은 내가 이 집에 처음 시집 왔을 때 맛본 그 깊은 맛이로구나. 형수님, 이건 단순히 살려낸 것이 아니오. 오히려 예전보다 더 깊고 풍부한 맛이 되었소. 다미는 단순히 죽은 간장을 살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300년의 전통에 자신의 정성과 지혜를 더해 한 단계 더 높은 경지로 끌어올린 것이죠. 드디어 임금님 행차날이 밝았습니다. 수라상이 임금님 앞에 올려졌습니다. 다미가 되살린 300년 시간장으로 만든 나물과 찌개, 조림들. 임금님께서 첫 술을 드시자 객사 안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성상께 없어 하교하시니라. 과연 천하제일의 손맛이로다. 300년을 이어온 가문의 맛이 이처럼 깊을 줄이야. 특히 이 간장 맛은 1000년을 이어가도 모자라지 않을 진미로다. 임금님의 극찬에 종가의 명성은 온 나라에 퍼져나갔죠. 모든 것이 끝난 조용한 밤. 윤씨 부인은 다미를 자신의 방으로 불렀습니다. 나도 젊었을 적에 네 시할머니께 혀가 둔하다는 말을 들었다. 그날의 수치심을 평생 잊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더욱 악착같이 매달렸지. 누구에게도 그런 말을 듣지 않으려고 누구보다 엄격하게 음식을 만들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내 혀는 점점 둔해졌고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그런데 내 천체적인 재주를 보니 내 오랜 상처가 되살아나 너를 미워하고 말았다. 어머님, 아니다. 미워한 게 아니었다. 사실은 두려웠던 것이다. 내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것이 너의 타고난 재능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닐까 하고 그래서 더욱 너를 짓눌렀고 내 자리를 지키려 했다. 하지만 네가 이 집안을 살렸다. 내가 죽인 300년 역사를 네가 되살려냈다. 아니, 살려낸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것으로 만들어냈구나. 내가 어리석었다. 윤씨 부인은 자신의 허리춤에 있던 묵직한 열쇠 꾸러미를 풀어 다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것은 쌀지조와 온갖 귀한 재료가 잠긴 곳간을 여는 이 집 안살림의 심장과도 같은 것이었죠. 사람들은 그 열쇠 꾸러미를 장독대 열쇠라 불렀습니다. 장독대의 장맛이야말로 그 모든 재산이 모여 피어나는 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집안의 부엌과 장독대의 주인은 이제 내가 아니다. 너다, 아가. 네가 이 집안의 진정한 안주인이다. 이 어미를 용서하겠느냐? 어머님, 용서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어머님께서 평생 지켜오신 것이 있었기에 제가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제게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가문의 맛이란 단순히 음식의 맛이 아니라 그것을 지키려는 마음이라는 것을요. 어머님께서 그토록 엄격하셨던 것도 모두 이 집안을 사랑하셨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 말에 윤씨 부인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며느리 앞에서 허물없이 우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세상 그 어떤 말보다도 무거운 용서와 화해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다미는 더 이상 눈물 젖은 밥을 먹는 서름 많은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종가의 맛과 미래를 책임지는 당당한 안주인이 되었죠. 다미는 부엌을 새롭게 꾸렸습니다.
윤씨 부인이 그토록 엄격하게 다스리던 부엌에 이제는 웃음소리가 넘쳐났습니다. 행랑채 아주머니들에게도 음식의 이치를 가르쳐 주었고 그들의 의견도 귀담아 들었죠. 아주머니, 이 나물은 소금을 조금 덜 넣는 게 어떨까요? 재료 본연의 맛이 더 살아날 것 같습니다. 세아 씨,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아주 좋습니다. 함께 만들어 봅시다. 윤씨 부인은 이따금 부엌 문 밖에 조용히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곤 했습니다. 자신이 평생 이루지 못했던 것, 음식으로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고 웃게 만드는 것, 그것을 며느리가 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다미는 예전 자신이 머물렀던 그 낡은 광 앞에 섰습니다. 부인 여기서 뭘 하시오? 서방님, 이 광에서의 나날이 생각나서요. 추웠지만 그래도 제 음식을 믿어주는 분들이 계셨기에 버틸 수 있었답니다. 그때 제가 더 용기 있었더라면 부인께서 그런 고생을 하지 않으셨을 텐데. 아닙니다. 그 시간이 있었기에 오늘의 제가 있는 것입니다. 쓰디 쓴 맛을 알아야 진정 단맛을 알 수 있는 법이지요. 그렇습니다. 다미의 혀끝에서 피어난 기적은 꽁꽁 얼어붙었던 시어머니의 마음을 녹였고 소심했던 남편에게는 용기를 주었으며 나아가 온 가족에게 행복한 웃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몇 해가 흐른 뒤 다미와 경준 사이에 예쁜 딸이 태어났습니다. 다미는 어린 딸을 무릎에 앉히고 어머니께 배웠던 것처럼 음식의 이치를 하나하나 가르쳐 주었죠. 얘야, 음식이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란다. 마음을 담는 것이지. 그 마음이 정성스러우면 음식도 사람도 모두 행복해진단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윤씨 부인의 눈가에는 잔잔한 미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이루지 못했던 것, 진정한 화해와 전수, 그것이 이제야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인생의 쓴맛이 나를 괴롭힐 때 오늘 이 다미의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보시는 건 어떨까요? 때로는 천대받고 무시당하더라도 자신의 귀한 재능과 정성을 잃지 않는다면 그 쓴맛을 이겨낸 혀끝에서 언젠가는 세상 가장 달콤한 기쁨을 맛보게 될 날이 분명 올 것이라 믿으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또 한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진정한 화해란 누군가 굽히고 누군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손을 맞잡는 것임을 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